수술방에서 무릎을 절개하고 환자분의 그 망가진 다 다른 연골, 또 뭐 녹아서 없어진 연골판, 인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평생 노력하고 고생해서 애들을 키웠는지, 또 아버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일을 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에게 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세상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란 망가진 무릎 관절의 관절면,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을 제거하고 금속의 보형물로 대체해서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 외상 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또 골괴사증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무릎 관절의 질환 등에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혹은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 대상을 하다기보다는 최종 단계의 질병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즉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서는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KL 그레이드 4단계의 아주 심한 관절염 환자에 사용되게 되고, 65세 이상에서는 KL 그레이드 3단계나 4단계 정도의 환자에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나 혹은 이런 검사에서 심한 관절염 환자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어떤 증상들도 대단히 중요해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거 더하기 통증이나 다리 모양의 변형, 보행장애, 관절의 구축, 이런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들이 심각해야 인공관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이란, 인공관절에 할 때는 치환물의 수명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금속 치환물과 고분자 폴리에스텐 치환물이 삽입되게 되는데, 이런 것에 의한 마모 때문에 수명이 정해진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수명이 있다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수술의 정확도라든지 수술 후 다리의 정렬, 또 환자분의 생활 습관, 체중, 이런 것들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부적절할 때에는 평균 수명보다 좀 적게 쓰시는 거고,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수년이 경과했을 때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서는 수술 후에 감염, 해리, 마모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요. 감염은 이제 무릎이 아니라 다른 부위, 예를 들면 충치 수술을 한다거나 요로 감염이 있다거나 혹은 폐렴이 있다거나 다른 부위에 감염이 생겼을 때, 그런 감염이 사람의 몸에서 이제 균이 떨어져 있다가 이미 시행했던 인공관절에 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전에 수술했던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오랜 기간 항생제 사용 및 이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삽입한 인공관절이 뼈에서 약간 해리돼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병증들이 대단히 흔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고 확률상 매우 낮고, 그런 합병증들이 무서워서 못할 수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양쪽을 한다, 한쪽을 한다의 중요성은 그 무릎이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같이 한다 안 한다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한쪽만 망가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쭉 살다 보면 양쪽 무릎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양쪽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하지만, 어떤 외상이나 혹은 젊었을 적에 어떤 손상을 방치해서 한쪽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한쪽만 시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이가 돼서 양쪽을 한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고, 망가진 정도와 환자의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양쪽을 하든 한쪽을 하든 결정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이제 환자분들이 다 수술 후 통증이 무서운 것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이 무릎을 절개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플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건 맞는데요. 최소 심습 수술, 그러니까 절개 부위를 최대한 조금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자가 통증 조절 장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통주사 등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후 통증은
비중을 점점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이틀째부터는 거의 보행을 시작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아서요. 그 정도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척추 마취나 혹은 아주 드물게는 전신 마취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수술 후 약 한 이틀 정도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수술 부위에 삽입했던 배액관, 그러니까 피주머니죠.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보행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 시간 정도 병동을 좀 움직이는 정도로 보행을 시작하여서 점점 보행 거리를 늘리게 되고, 우리가 초반부에는 당연히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서 보통은 목발보다는 워커라고 해서 이제 잡고 걸을 수 있는 어떤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걷게 되고, 그런 보조 도구는 개인마다 정말 차이가 심하지만 한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런 워커라든지 보조 도구를 다 제거를 하고 스스로 보행 연습을 시작하게 되고, 근육의 회복이 됨에 따라서 재활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고,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체중이죠. 직립보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관절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고, 또 실제로 병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통증 등의 증상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